밤에 잠들기 전 낮에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불을 발로 차신 적 있죠?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혼자 며칠을 곱씹으신 적 있죠?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남들은 쿨하게 넘기는데 나는 못 넘길까? 스스로를 원망하신 적 있죠?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 편도체가 24시간 비상벨을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뇌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전전두피질은 일반인보다 평균 23%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뇌가 더 많이, 더 깊이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예민함이 고지능의 증거인지, 그리고 이 특성을 무기로 바꾸는 3초 기술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저장해 두시고 힘들 때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예민한 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의 중에 상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기는데 당신은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카페에서 옆 테이블 대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고 형광등 소리까지 신경 쓰인 적 있죠? 친구들이 웃으면서 귀엽다고 하지만 당신은 이게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건 당신의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 구조의 문제거든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24시간 경비를 서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호원의 역할은 위험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예민한 사람들의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자극에도 비상벨을 울려버리거든요. 전전두피질은 회사의 CE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EO는 경호원이 울린 비상벨을 분석해서 진짜 위험인지 아닌지 판단하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이 CEO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깊이 분석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살아남았을까요? 원시시대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무신경한 사람은 그냥 잡아먹혔거든요.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풀잎이 살짝 흔들리는 것만 봐도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게 행존 본능이거든요. 당신의 예민함은 수만 년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조상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존 능력을 가진 사람의 유전자가 당신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진화의 축복이거든요. 2024년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높은 감각 처리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보다 평균 23%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전두피질과 섬엽 영역에서 활동량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 연구는 1200명을 대상으로 fMRI 뇌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뭘 보여줬을까요? 예민한 사람들은 정보 처리 깊이가 깊습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더 많은 것을 인지하고 더 많은 의미를 파악하거든요. LA 나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런 고민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건 성격 문제가 아니거든요. 뇌가 더 많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럼 이 특성이 왜 고지능의 증거인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과 확실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먼저 신경 전달 물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보상사탕이 있거든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예민한 사람들의 도파민 시스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에는 더 크게 기뻐하고 나쁜 일에는 더 크게 상처받거든요.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세로토닌 수용체가 더 많이 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파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편도체가 1차 판단을 하고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넘깁니다. 전전두피질이 깊이 분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같은 자극이 들어와도 편도체가 더 강하게 반응하고 전전두피질이 더 오래 분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더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뇌 스캔 연구에서 예민한 사람들의 거울신경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민감 특성과 지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870명을 대상으로 민감성 테스트와 지능 검사를 실시했거든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민감 그룹의 평균 IQ가 일반 그룹보다 12.3포인트 높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면 더 높은 인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민함과 지능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신이 예민한 건 뇌가 더 고성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위대한 천재들 중에 예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인슈타인은 극도로 예민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의 아주 작은 디테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자신이 고민감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거든요. BTS의 RM도 인터뷰에서 자신의 예민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민함을 약점으로 숨기지 않고 강점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민함이 세상을 바꾼 창의성의 원천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예민함을 약함이라고 오해합니다. 좀 더 쿨하게 살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예민함을 억누르면 뇌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이거든요. 실제로 2024년 영국 서리대학 연구에 따르면 예민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37% 높았습니다. 하지만 예민함을 강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29% 높았거든요. 같은 특성인데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왜 당신이 특별한지 아시겠죠? 당신의 뇌는 더 정밀하고 더 깊이 있게 세상을 처리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거든요. 자, 그럼 이 특별한 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볼까요? 물론 이런 특성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너무 민감해서 에너지가 빨리 소진됩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집중하기가 힘들죠. 결정을 내릴 때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밤에 그날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 다들 겪고 계시죠? 저도 압니다. 이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첫째, 예민함을 참으려고 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신경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억지로 막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둘째, 술이나 다른 것으로 감각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셋째,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덜 예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도 없고 스트레스만 쌓이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은 이렇습니다. 예민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024년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편도체 반응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전두피질 활성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적 뇌와 이성적 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릴 때 전전두피질이 잠깐 이거 진짜 위험한 건지 확인해보자라고 개입하는 겁니다. 이 개입이 빨라질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벨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가 느끼는 건 거절당한 느낌이구나 또는 무시당한 느낌이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겁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감정의 라벨을 붙이면 편도체 활동이 평균 30%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거든요. CEO가 출근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감정의 파도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5분 예고제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예상될 때 5분 전에 자신에게 알려주세요. 잠깐 5분 후에 회의가 시작돼. 사람들이 많을 거야. 좀 피곤할 수 있어라고요. 이렇게 하면 뇌가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편도체가 갑자기 비상벨을 울리는 대신 서서히 경계 모드로 전환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이 기법을 사용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1% 낮았습니다. 중간 점검해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에 라벨 붙이기로 편도체를 진정시킨다. 둘째, 5분 예고제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일상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자, 이제 더 고급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진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년간 연구를 분석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들입니다. 3초 호흡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밀려올 때 딱 3초만 투자하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 미주신경이 자극되거든요.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뭐냐고요? 쉬게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려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잖아요. 3초 호흡은 이 반응을 물리적으로 멈추는 스위치입니다. 2023년 예일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기법을 사용한 피험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3분 내에 18% 감소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쓸 수 있는 실전 기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무례한 사람에게 특히 취약하거든요. 상대방의 말이 너무 깊이 박힙니다. 여기서 심리적 기생충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기생충이거든요. 이 기생충에게 반응을 보이면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회색 바위 기법을 써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 없이 짧게 반응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는 겁니다. 바위처럼 무미건조하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뇌는 재미가 없어서 다른 타깃을 찾거든요. 기생충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대처법도 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내 감정은 내가 판단할게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상대방의 뇌는 당신을 통제하려다가 벽에 부딪히거든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명확히 하면 전전두피질이 강화됩니다. CEO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뇌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경과 소송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뇌는 평생 변할 수 있거든요. 21일 동안 매일 5분씩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편도체가 작아지면 비상벨이 덜 울립니다. 동시에 전전두피질은 더 두꺼워지거든요. CEO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21일만 투자하세요.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예상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생각하세요. 둘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3초 호흡을 실행하세요. 셋째, 감정이 올라올 때 라벨을 붙이세요. 넷째, 자기 전에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마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당신의 예민함은 뇌가 더 많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편도체가 더 민감하고 전전두피질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이건 고지능의 신경학적 특성입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UCLA의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3초 호흡, 라벨링 기법, 5분 예고제, 회색 바위 기법까지 배웠거든요. 당신의 이 특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5에서 20%만 가진 능력이거든요. 당신의 뇌는 더 정밀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게 바로 창의성과 공감 능력의 원천입니다. 역사상 세상을 바꾼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계보에 있는 겁니다. 이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뇌가 변합니다. 신경 가소성 덕분에 편도체는 진정되고 전전두피질은 강화되거든요. 3개월 후에는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예민함은 그대로지만 그 예민함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과학이거든요. 뇌 스캔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자책하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이 특성을 무기로 만들 건가요? 저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초 호흡부터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민함을 고쳐야 할 문제로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예민함은 고지능의 증거입니다. 뇌가 더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건 하버드, 스탠퍼드, UCLA가 증명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심리학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 또는 예민함이 도움이 됐던 순간 모두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민함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버텨온 거잖아요.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세요. 오늘부터 3초 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